멕시코 원주민의 투쟁과 유산 혼혈 유산으로 정의되는 국가. 멕시코는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기념비적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땅의 본래 주인인 한편, 현대 멕시코의 정체성은 원주민과 유럽인의 혼혈인 메스티조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60%가 메스티소이며 원주민 그룹이 20%, 백인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국가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멕시코는 인구조사에서 인종 분류를 피합니다. 대신 완전한 혼혈인을 국가적 이상으로 삼는 우주적 인종, 라자 코스미카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원주민 뿌리에 대한 위지는 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는 68개의 원주민 언어를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 언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강세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경제 권력이 역사적으로 소수의 백인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왔기에 원주민 공동체는 종종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2. 식민지 기반과 카스트 제도. 멕시코의 역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역사와 크게 다릅니다. 북쪽의 국가들이 확장 과정에서 인종 청소와 학살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멕시코는 인종 혼합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1521년 아즈텍 제국이 빠르게 멸망한 후 스페인인들은 인디언들을 제거 대상이 아닌 제국의 식민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세기 동안 멕시코는 엄격한 인종 카스트 제도인 시스테마 데 캐스타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사회적 계급은 피부의 밝기와 유럽 혈통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최상위에는 유럽 태생의 페닌슐라레스와 아메리카 태생 백인인 크리오요가 있었고, 인디언과 아프리카에는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제도는 1821년 독립 후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회적 계층화는 깊게 뿌리 박혀 원주민 인구는 세대를 거쳐 내부 식민지화의 희생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3. 고대 문명과 끊임없는 저항. 멕시코 남부의 메소아메리카 지역은 세계 6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마야의 과학적 탁월함부터 아즈텍 제국의 지배적인 패권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역사는 높은 수준의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오늘날 28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식민지 시대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스페인 알파벳을 사용하여 기록한 방대한 문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이야기는 치열하고 끈질긴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스페인과 이후에 멕시코 정부는 수세기에 걸친 무력 충돌에 직면했습니다. 믹스톤 전쟁과 치치메카 전쟁, 북부에서의 초기 저항으로 결국 식민정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푸에블로 반란, 1680, 다양한 부족이 연합하여 10년 이상 스페인 군대와 정착민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낸 대규모 봉기입니다. 코만치 멕시코 전쟁, 50년 동안 강력한 코만치 부족이 한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그들의 습격이 너무 잦아 코만치의 달, 커맨치 문이라는 말이 당시 대중적인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야키 전쟁, 멕시코 북부에서 거의 400년 동안 지속된 장기 분쟁으로 1929년 정부가 공중폭격을 동원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IV 마야의 독립과 치아파스 갈등 가장 중요한 반란 중 하나는 유카탄의 카스트 전쟁 1847년에서 1901년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수십 년간의 학대 끝에 마야인들이 일어났고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영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멕시코군이 통제권을 되찾기까지 50년 이상의 시간과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교전은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이 투쟁은 1994년 치아파스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체결과 공동체 토지, 이지도, 이 사유화에 자극받아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이끄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이제트LN, 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과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해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원주민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반군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활동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산 안드레스 협약으로 이어져 치아파스의 원주민 공동체가 토지를 되찾고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며 자체적인 공동체 기관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 원주민의 자부심과 나아갈 길.
원주민 정신의 회복력은 멕시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 베니토 후아레스를 통해 가장 잘 구현됩니다. 사포텍 가정에서 태어난 후아레스는 10대 후반까지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인 개인 사이에서와 같이 국가 사이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이다 라는 말은 멕시코 정체성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원주민 문화의 영향력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찬사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900만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는 그들의 유산을 계속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서 2003년 언어 권리의 인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이 땅의 본래 주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국가를 향한 느리지만 꾸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